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마주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이 시댁 집안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시모가 원하는 걸 전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건 시모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를 질려버리게 만들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얼굴 보며 저녁 한 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도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손에 들고 계신 조미료통을 국에 넣으시려 하시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국의 간을 보게 됐는데 간을 안 하셨는지 상당히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내려놓으신 조미료를 들어 국에 털어 넣은 뒤 간을 맞췄고 잠시 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을 차린 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시모가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시모가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땐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 사건 하나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 시모가 목을 부여 잡으시며 숨이 막힌다고 남편을 붙잡으며 괴로워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을 살펴보더니 시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저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음식을 같이 만들었을 때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었어? 엄마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당신이 뭘 잘못 넣은 게 있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음식 준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서 내가 간을 봤을 때 싱겁길래 미역국 앞에 놓아두신 조미료를 넣긴 했었거든. 설마 그 조미료통에 조개불말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왜 올려놓으신 거지? 우리 엄마가 미역국에 조미료를 넣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대로 넣었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내 말 맞지? 아니,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다면서 조미료통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어느 누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나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간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시면 책임질 거야? 앞으로 항상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신다고. 아유, 됐다. 그만해라.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새아가가 일부러 그랬겠소?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지.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내 아들이 먹을 미역국을 따로 퍼놓은 다음 간을 따로 맞추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네가 조미료통을 다시 넣어놔서 나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미역국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조미료통이 생각났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잖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나는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미료를 넣었던 건 잘못을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가 알레르기에 예민하시면 조미료통을 내려놓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화장실로 가시는 바람에 일이 터지게 된 거라 전적으로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쓰러지게 된 이후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남편이 시모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었죠. 시모가 알레르기로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저보고도 간단하게 짐을 챙기라는 말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이 조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만 탓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배고프다고 계속 보치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머님이 내려놓으신 조미료통을 들고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고민할 정도였으면 그냥 넣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당신이 임의대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왜 아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일단 짐부터 챙겨. 우리 엄마 알레르기 한번 앓게 되시면 며칠간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온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이참에 점수도 좀 따고 얼마나 좋아.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은 법이야. 당신은 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거야? 나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연애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데? 가기 싫다는 거야?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럼 일단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도 봐줘야 하는데 며칠간 옆에서 신경 써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당신은 머리가 없어?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저도 시모에게 여쭤보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예 잘못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 만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꽤 오랜 기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은 거의 모두 제 몫이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벌써 3달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레르기로 한번 앓게 되면 오래 아프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당신 입장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힘들어도 어쩔 수 있겠어.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어쩌겠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뭐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는 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 좀 받아서 이제야 몸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거칠고 무뚝뚝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고 더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시모 방에서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늙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며 화를 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켜나가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따로 부르려는데 시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시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다 미안했다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불화가 온 것 같다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곤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저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양손을 잡은 뒤 세상을 떠나겠다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워낙 강하게 몸부림을 치셔서 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시모의 행동을 말리려던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시모의 발에 걸렸고 제 발에 걸린 시모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 잡으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시모의 비명소리에 남편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시모의 말에 결국 허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 때문에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댁에서 거의 1년간 시모의 수발을 들으며 온갖 잡다한 일들은 제 몫이 되어 버렸죠. 허리는 한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이 된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항상 누워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시모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실 때 외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어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면서 핸드폰의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그날 하루 온몸이 뻐근했는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축을 받으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운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그동안 저를 속인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됐다.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막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찬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내가 요즘 들어 온몸이 더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죠. 빵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입주위에 크림이 다 묻었겠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것도 대단하신데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저를 부려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요? 너를 평생 부려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걸려버렸네. 그래, 애초부터 허리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어. 반대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지금까지 전부 다 너를 속인 거였다. 어차피 내 아들은 너보다 나를 믿거든. 처음에는 너를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혼시킨 뒤 2번 다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막상 네가 내 집에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편하던지 그냥 끼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네가 넘어졌을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 하면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거다. 이왕 들킨 거 그냥 내 집에서 평생 눌러붙어 살아라.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 편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물을 흘렸고 저 사람이 항상 내 탓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제가 피해를 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이혼할 거고 저를 속인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게 찬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냅다 부어 버렸어요. 찬물에 온몸이 젖은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저와 시모를 보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자는 거 깨웠다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후 사정 확인하지도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순간이었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터라 남편의 뺨을 똑같이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시모가 그동안 거짓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많이 났는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기 때문에 시모와 서로 뒤엉켜 뒹굴어 버렸네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가 저를 속인 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이 끝이 나게 되었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너무 달랐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되다니. 참 세상 좁단 말이야. 아이고, 임신했네.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거야? 너 눈물이 저렴해서 네 애는 좋겠다. 혼자서 짜장면 먹으러 온 거 보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딱 알겠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 했잖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먹고 가세요.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못 볼 걸 봐버렸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나오려 하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저 때문에 인생을 말아 먹었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만삭인 제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조공원들이 겨우 뜯어 말려 전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이미 한 움큼 빠진 상태였죠.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지만 아랫배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전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려고 더욱더 난리를 쳤습니다. 식당에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지금 누굴 건드린지 알아? 뒤돌아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여보, 괜찮아? 아니, 저 인간들 누군데?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몸부터 신경 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저 덩치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저 식당 주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니? 아들, 우리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식당 주인이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더 큰일 난다는 거 몰라? 혹시 오늘 식사 초대받았던 분들인가요? 불우유 초청으로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건가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어제 신청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 좀 먹고 싶었는데 당첨됐길래 들뜬 마음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 원수 같은 젖며느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올라와서 이성을 놓아버렸네요.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노는 물이 저렴하다면서 낮잡아 보더니 당신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불이유 돕기에 신청한 걸 보면 저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면 우리 정말 곤란하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내가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요즘 남들 다 아는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예민해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찰 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전 남편과 시모는 재혼남 얼굴을 보자 쌍으로 대발작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 남편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제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들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전시모와 전 남편이 왜 경찰을 피하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잃게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 남편은 전시모와 전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와 그리고 저와 아이를 지켜줄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맞춰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던 지인들을 봤을 때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하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에 강요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좀 달랐어요. 자기가 무언가 결정을 내렸다면 제가 그 의견에 꼭 따르길 강요했고, 무조건 남편의 말이 우선이 되어야만 했어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의견 차이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런 문제로 인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연애 기간에는 제 의견 항상 존중해 주었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소한 거라도 무조건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분명 결혼 생활은 오래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었어요. 좋게 풀어보려고 자리를 만들어도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입 아프게 대화를 나눠도 모든 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된 시모도 저를 대하는 모습들에 변화가 있었고,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남편이 모든 부면에서 무시를 하니 시모도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생활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결국 남편과 이혼을 얘기했어요. 네가 나랑 이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너 같은 여자 누가 맞춰주면서 살아가겠냐? 평생 혼자 살게 될걸?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가서 잠이나 자.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 서재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 있을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었을 텐데. 또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나한테 욕을 먹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나는 단 한순간도 혼자 결정해서 해결한 적은 없었어. 모든 부면에서 당신과 의견을 나누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집안의 가장이랍시고 생활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려만 들지. 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줘봤어? 네 의견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 집안에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고, 당신은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회사 그만두고 아이 가질 계획 잡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당신 행동을 봐봐. 내 의견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했어? 지금 상황에 아이도 가지고 싶지 않고 회사도 그만둘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좋게 볼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 내 말에 따르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싫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내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고 뭐가 좋아질 것 같아? 아이를 가지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라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부터 살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엔 온통 이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싶겠어? 그렇게 되면 내 인생만 불쌍해지는 거 아니야. 힘들게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하고 당신이랑 어머님 등살 다 맞춰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무조건 내가 되는 거잖아.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면 2번 다시 남자 만나지 않을 거야. 또다시 불행한 길을 걷고 싶지 않거든.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인데 내가 왜 좋은 길을 놔두고 또다시 험한 길을 선택하겠어?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당신도 나랑 이혼할 생각하고 있어. 거절한다면 소송까지 가게 될 거야. 네가 이제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우리 부모님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너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는데?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는 순간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뭐가 두려워서 이혼을 안 하겠어.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야. 남편은 절대로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고 제 말을 또다시 무시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보인 강압과 저를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은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미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님이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면서 주말에 잠깐 오라고 하길래 확실하게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밭일을 할 때 입는 작업복과 호미를 던져주길래 시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모는 시간 없다며 일단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자 단둘이 대화하고 싶은데 밭일을 나가야 될 시간이라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면서 시모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최대한 빨리 청산하고 싶어 옷을 갈아입고 시모를 뒤따라 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걸어 도착한 곳은 넓게 펼쳐진 1000평 정도 되는 밭이었고 시모는 자리에 앉더니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감자를 캐고 있던 시모는 계속 보고만 있을 거냐며 옆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대화하길 원했어요.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 따로 시간을 내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작업하면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너도 옆에서 일단 같이 일손을 돕거라.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면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건 유효한 거잖아. 네가 원하는 이혼이 하고 싶다면 내 말을 순순히 따라줘야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겠지? 어머님, 저는 지금 여기 밭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러 온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겠다는 마당에 뭘 물어봐? 내가 널 붙잡아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벌써 설득하려 했겠지. 네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쉽게 이혼은 못할 거다. 소송을 걸겠다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길면 몇 년은 소송으로 싸워야 될걸.
어차피 남이 될 사이인데 좋게 보내줄 필요 없잖아. 너는 온갖 더러운 걸 보면서 이혼하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최대한 좋게 합의 이혼하길 원하는 거니? 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 아들과 이혼을 하고 싶겠지. 그럼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감자밭에 있는 감자 다 캐내면 바로 이혼해 주도록 하마.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아주 죽을 맛이 없거든. 어때? 좋은 조건이지 않니?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내 아들과 바로 이혼하게 해준다니까. 아니면 소송 걸고 몇 년 동안 싸우던가. 나는 너를 절대로 좋게 보내줄 생각 없다. 내 입으로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킬 테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한 12시간 일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이혼하는 건 변함없고 밭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도 제 마음은 이미 떠나간 상태인데 뭐하러 온갖 고생 다 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보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한 거였어요. 입고 온 옷들이 더러워질까봐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기대한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혼한다는 거 번복할 생각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니 더는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이혼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로서 그동안 온갖 희생 다 하면서 노력해왔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전에는 제가 당신한테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밭일했었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인생 경험했습니다.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탈진까지 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른들도 허리 한번 피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농땡이 부린다며 탈진한 저를 밀쳐서 용수로에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전부 기억나죠?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던 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농수로에 빠진 저를 보면서 쥐뿔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배운 게 농땡이밖에 없냐고 저희 집안 무시했을 때 그때도 정말 많이 참았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과의 이혼이 확고한데 제가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당신 혼자 열심히 하세요. 저는 몇 년이 걸리던 상관없거든요. 당신 아드님 인생도 허비되는 건 똑같잖아요? 질질 끌어봤자 둘 다 좋을 거 없는데 미련한 짓 하는 거죠.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누가 보고 자라왔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려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나도 내 방식대로 하마.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호미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온전한 몸으로 절대 보내줄 수 없다면서 호미를 제 얼굴에 내두르는데 너무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시모가 제 뒷덜미에 호미를 걸어 붙잡은 뒤 머리채를 잡아 감자밭에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모를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려다녔고 그렇게 끌려가 도착한 곳은 결혼 초에 빠졌던 농수로였어요.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농수로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깜짝 놀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시모는 그런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자기 아들과 이혼할 바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저를 농수로에 밀어 다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미끄러지면서 농수로 외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 몸이 농수로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너무 강하게 부딪혔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농수로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렇게 힘겹게 농수로에서 기어 나왔는데 저 멀리에서 시모가 저를 보며 호미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붙잡히게 되면 그땐 더 큰일이 생기게 될까봐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뛰어갔어요. 시모도 나이가 있는지라 뛰는 건 많이 힘들었는지 더는 따라오지 못했지만 저를 보며 달려왔을 때의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시댁에 도착한 저는 가지고 온 소지품을 모두 챙긴 뒤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부와 남편이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겁에 질려 있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걸어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당황해하던 남편이 저를 보며 왜 뺨을 올리냐고 화를 내길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댁 주소를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고 핸드폰을 뺏으려 들길래 온몸으로 저항하려는 순간 시모가 대문을 열며 들어왔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다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시부와 남편이 대화하러 간 거 아니었냐며 시모를 진정시키려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의 얼굴이 이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온 힘을 다해 버티려 했지만 결국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시모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찰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글쎄,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밭일을 하다 말고 농수로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말리려고 달려갔는데 혼자서 농수로에 떨어졌고 발을 헛디뎠는지 외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길래 제가 떠내려가는 며느리 옷깃에 호미를 걸어서 겨우 들어 올린 거예요. 저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요즘 며느리가 우울증 때문에 제 아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라니까 경찰관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까 며느리가 전화로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다 우울증 때문에 헛것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라야죠. 어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호미 들고 달려들었으면서 우울증 때문이라고요? 약은 입에도 대지 않을 정도로 제 정신은 아직 멀쩡하거든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던 거 저 노인네가 저를 세상 떠나게 하려고 농수로에 빠뜨려서 신고한 거예요. 당장 잡아가 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을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받게 할 거야. 어떻게 경찰들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 놔.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경찰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전부 다 입 맞춰 놨겠지. 네네. 일단 피해자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신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필요하거든요. 조만간 경찰서에 진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아니, 내가 왜 경찰서를 가야 하는 건데? 피해자는 나라니까? 잘못은 며느리가 했는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요? 너 똑바로 말 안 할 거야? 당신 머리를 다치고 나서 정신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우리 엄마가 당신을 도와줬다고 하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고. 나 아주 생생하게 전부 다 기억나거든? 그리고 당신 아주 말 웃기게 한다. 좀 전까지 저 노인네가 나한테 호미 들고 내둘렀던 거 더 큰일 생길까봐 막았으면서 그 말은 쏙 빼놓고 저 노인네 편드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네. 너희들 다 한통 속이지? 다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정신을 잃었을 당시 경찰들이 도착을 했었고 제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119에 신고해서 병실로 옮겨질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가벼운 내진탕이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댁 집안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저 혼자 있는 게 무섭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서 어색했었지만 그래도 도움받을 곳이 아빠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 소식을 듣게 된 아빠는 급하게 병실 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셨는지 제 몸을 살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와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어색해진 상황들이 너무 싫기만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되었죠. 도대체 아빠는 왜 엄마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일 때문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를 보세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시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미안하다. 아빠도 너희 엄마랑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엄마랑 언제까지 등 돌리면서 살아갈 건데요? 엄마는 제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딸 걱정도 안 되는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는데 아빠랑 엄마는 서로 그냥 갈 길 가면 끝인 거예요? 지금 저를 보라고요. 아빠랑 엄마가 제 옆에 있어주기만 했다면 시댁 집안에서 저를 무시한 일은 없었겠죠.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아빠는 엄마 연락처 알고 있잖아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계셨고 엄마는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의견 충돌로 인해 많이 싸우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면서 내놓은 제품들 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협찬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력이 좋았는지 해외에서도 협찬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 확장이 갑자기 순식간에 커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생활로 인해 가족은 뒷전이었고 집에 안 들어오게 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일이 바빠 가정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자 아빠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엄마는 아빠가 자기 꿈을 막는 것 같아 의견 충돌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를 하게 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결혼식에는 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 말로는 해외 일정이 꽉 차 있고
너무 바빠서 오기 힘들 것 같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올 것 같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받은 충격과 서운한 마음은 저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면서 살아온 세월이 5년이나 되었고 이런 삶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희 가족이 온전치 않으니 시댁에서 무시하고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묵묵히 제 말을 들어준 아빠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아무 말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서로가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는 게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얼굴을 아주 잠깐 보고 또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병실에서 혼자 외로이 지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고개를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 다친 곳은 괜찮고? 내가 여기 온 이유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내 아들과 합의 이혼하는 거 동의하기로 했다. 합의 이혼이요?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저는 당신 말 들어줄 생각 전혀 없으니 그만 나가세요. 변호사 선임할 거고 법적 처벌 받으세요. 그렇잖아도 내가 변호사를 좀 만나봤는데 너한테 저질렀던 행동이 상당히 죄질이 무겁더라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홧김에 미룬 거였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항상 무시하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과 당신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기에는 너무 멀리 왔네요. 법적 처벌 달게 받고 잘못은 감옥에서 뉘우치세요. 저는 할 말 끝났으니 그만 나가라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합의금을 원하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니까. 서로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너희 집안 가진 것도 짓부럽는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아? 새 출발하는데 도움될 만큼 넉넉히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안다고 그딴 식으로 내 딸 앞에서 짓거리고 있어? 그쪽이 내 딸을 저렇게 만든 거야? 무릎 꿇고 손이 팔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딸한테 상처를 줘? 성경아, 앞으로 이분들이 너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그쪽이 며느리 엄마 되시나 본데 그동안 영 끊고 지냈다더니 이제야 찾아와서 엄마 노릇 하시려고? 자격도 없는 그쪽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엄마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엄마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인지 무언가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서 급하게 병실을 빠져나갔고 엄마는 제 옆에 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5년 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빠도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부 다 알려주었다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다친 모습을 보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꿈을 위해 떠나가긴 했었지만 실패가 아닌 성공하셨는지 저와 아빠랑 다르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만났던 터라 너무 어색했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의 희망을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해외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협찬해주는 많은 액세서리의 디자인을 직접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사업 확장을 상당히 많이 키워온 상태고 이미 크게 성공을 하셨는지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시댁집안과의 법적 소송이 끝이 나면 저와 아빠가 해외에서 같이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외에서 혼자 살아오는 동안 가족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다시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가족의 마음이 다시 활짝 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농수로 쪽에 정차돼 있던 트럭 블랙박스에 모든 증거물이 포착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현재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남편과는 이혼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빠가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가족 곁으로 돌아온 엄마가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다시 좋은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서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놈의 바람이 뭔지 지금 현재 저에게는 증오만 남아있는 상태고 용서해달라고 결국엔 저에게 무릎을 꿇게 된 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에게 눈이 돌았다 해도 그동안 저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남편 놈이 저희 엄마 장례식 때 내연녀를 떡하니 데려왔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줬다고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정말 많이 참아왔었지만 그날은 제 한계에 다다랐는지 결국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와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며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 건 시모가 생각 없이 저지른 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지게 된 거였어요. 아무리 남녀가 서로 조심한다 해도 단둘이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엄마의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어요. 아이 하나 있는 거 챙겨주는 것도 벅찰 정도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었죠. 남편도 그런 저를 처음엔 이해해주고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줬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아는 지인들과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남편이 운전해주길 원해서 제가 워낙 신경을 못 써주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바람 좀 세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당일치기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었는데
좀 늦은 시간대에 걸려온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저도 엄마가 하도 같이 가자고 하길래 따라온 건데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우승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저희 계속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아, 당연하죠.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 어디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좋은 인연 만들었으니 짠 한번 할까요? 대리 부르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오늘 밤새 같이 술 마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과 술잔 기울이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많이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저 하나도 안 바빠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도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장모님 간병해 드리느라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엄마 따라오길 잘했지? 이렇게 참한 여자가 왜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는지 몰라. 김 여사가 옆에 끼고 놔주질 않았나 봐. 저희 엄마가 저를 워낙 아껴주신 것도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이상형 남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오늘 여기에서 제 짝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괜찮은 분인데 이미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하나 있다면서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좋은 인연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우승 씨한테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 라이 씨랑 따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자리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인생은 타이밍이라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다. 자리 비켜줄 테니까 둘이 좋은 시간 가지고 천천히 볼일 보고 나와라. 엄마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시모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눈이 맞았는지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 두 귀에 들려왔던 남편과 상간녀의 목소리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며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저 몰래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시모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혼을 결정했어요. 함께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신뢰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져 내릴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배신은 저에게 증오만 남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안 좋은 상황은 한꺼번에 몰아친다더니 하루 종일 눈도 뜨지 못한 채 겨우 숨만 붙어 있던 엄마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시더니 심정지까지 오게 되었고 제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엄마가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으시면서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한꺼번에 안 좋은 일들이 겹치게 되다 보니 저 또한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오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건 평생 제 편이 되어주고 저만 바라보는 제 딸이었습니다. 딸을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폐암이셨던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려고 저 몰래 바람을 피웠으니 앞으로 제 딸과 단둘이 살아가면 되는 거라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한참 동안 쏟아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진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진행하는데 다음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와 슬픈 얼굴로 저를 동정하며 거짓된 눈물을 흘려주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엄마의 장례를 망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가식인 걸 알고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고 싶은 걸 최대한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장례식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광경에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시모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쳐 버렸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저를 보며 걸어오던 남편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며 손을 올리려 하길래 제가 먼저 남편의 뺨을 올려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걷어 올린 뒤 남편과 같이 걸어온 상간녀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은 뒤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저희 엄마 장례식에 오면서 내언녀를 데려온 것도 화가 나는데 서로 손을 잡고 오는 모습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조용히 넘어가려 했었던 엄마의 장례식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고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될 남편이 오히려 저를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린 뒤 손을 올리려 하자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그만하라며 화를 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엄마 장례식 날 왜 난리를 쳤겠어요? 저 나쁜 놈이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저 여자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고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요. 저 두 연놈들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알아요? 저 노인네가 두 연놈들 다리를 놔줬고 자리까지 만들어준 다음 저에게 몰래 통화를 걸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전부 다 듣게 했어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이 핸드폰에 모든 통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다고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가 폐암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잠깐 동안 소홀했었다고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놀아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놈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이미 제 속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데 저한테 미안한 감정보단 되려 당당한 모습을 하면서 손깍지를 끼고 보란듯이 걸어오는데 그걸 본 제가 어떻게 이성을 잡고 있겠냐고요. 아버님도 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 드리고 싶어 작업 좀 했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도대체 어디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과 결혼한 세월이 몇 년인데요. 거기에다가 우리 둘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어요. 가정을 꾸린 사람인데 다른 여자를 소개해 준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도 똑같아. 아무리 자리를 깔아줬다 해도 나랑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성의 끈을 놓으면 안 되지.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질려버렸으니까. 우리의 삶을 봐봐.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어땠어? 병원에서 끈질기게 버티신 지 몇 달도 아니고 2년이나 됐었다고. 그 기간 동안 당신이 가정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어? 이미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어.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희생하면서 살아왔다고. 미안한 것도 없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잘 됐다고 생각해. 예빈이는 당신이 알아서 키워. 어차피 내 말은 잘 따르지도 않고 당신 껌딱지잖아? 솔직히 딸이 나왔을 때 아들도 가지고 싶다고 했었는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계속 피하기만 했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잖아. 더 늦기 전에 대를 이어줄 내 아들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혼하는 걸로 해. 저는 핸드폰에 녹음된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음성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재생을 시켰고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시부도 많이 놀랐는지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를 보며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 아들한테 흠집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는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닌 남편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나쁜 여자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할 말을 잃었었죠. 네가 애초부터 내 아들을 제대로 관리해줬다면 이런 일들이 생겼겠니? 얼마나 가정에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했으면 내 아들이 이런 일까지 만들었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엄마 병간호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개판으로 어질러 놓고 치우지도 않고 있는 것들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예요. 속옷은 이리저리 전부 다 던져놓고 음식은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시간도 2배로 들어요. 그리고 처먹었으면 최소한 치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과자 부스러기며 맥주 캔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애는 방치되어 있고 맨날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집안이 아주 개판이었다고요. 이런 집안에 애까지 방치되어 있으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사람한테 쓴소리 한번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어야 될 시간들이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늘어나다 보니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 집에 들어와서도 제가 전부 다 해왔었다고요. 보통은 아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남편이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와 결혼하고 나서 아내로 생각해주는 게 아닌 집안에 가정부를 하나 들인 것처럼 저를 막대했었다고요. 아버님도 항상 이런 저에게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속으론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아버님 집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게 싫어서 지금 저 대책 없는 아버님 아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의 사람들인지 충분히 인지했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저희 엄마 장례 끝나는 대로 이혼 절차 받겠습니다.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거 보기 전까지 내가 먼저 세상 떠나지 않을 거고 당신을 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야.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더욱더 난리를 치며 장례식장에서 쫓아버렸어요. 남편은 나가면서도 이혼해 주겠다는 거 약속 지키라며 상간녀의 손을 잡고 나가버렸고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제가 못나서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은 뒤 시부와 서둘러 장례식장에서 나갔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면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정반대의 일이 펼쳐져서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끝내고 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어질러진 집을 청소한 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는지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누웠는데 귓가에 울려 퍼지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다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주신 점포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면서 남편도 같이 있다는 말과 함께 사장실로 들어갔다고 하길래 잠깐도 쉬지 못하고 제 딸과 함께 엄마가 운영하시던 점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도착해 엄마가 사용하시던 사장실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제 두 눈에 보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너희들이 왜 우리 엄마 점포에 있는 건데?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너희들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3층으로 된 이 건물 의중 씨가 저 주겠다고 하면서 경영사장 명패까지 만들어줬는데요? 이제 이 건물 이 사람 거라는데 왜 그쪽이 난리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 건물이 저놈 거라고? 누가 그래? 지금까지 우리 엄마 소유였고 누구한테도 주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한평생을 몸담아 오신 곳을 정신 나갔다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넘겨주겠어? 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엄마 점포에 와서 일해주고 받은 월급밖에 없다고.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나도 내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점포 나한테 넘겨. 그동안 이 점포 얻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당신 혼자 먹는 건 잘못된 거지. 법적 소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좋게 해결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나는 절대 그냥 넘겨주지 않을 거야. 솔직히 나 때문에 매출도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 나한테도 어느 정도 권리는 있는 거라고.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이혼하는 게 어때? 안 그럼 나도 내 딸에 대한 주장을 펼칠 거야. 당신이 장모님 옆에서 간병하는 동안 그동안 아이를 내팽개쳤다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양육권이 나한테 넘어오겠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순순히 점포 넘기는 게 좋지 않겠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이혼하면 당신만 좋아지는 건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겠어? 자, 어떻게 할래? 이 점포 주고 예빈이 데려갈래? 아니면 점포도 뺏기고 예빈이도 내가 키울까? 이미 변호사 만나고 왔어. 당신이 2년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들만 확보되면 아이는 나한테 넘어온다고. 그래서 한창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될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우리 엄마 점포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어쩌지? 당신이 하나만 알고 둘은 전혀 모르네. 지금 둘이 법적인 부부가 아닌 서로 불륜 관계인 거 잊었니? 얼마나 푹 빠졌으면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나와?
내가 그렇게까지 멍청한 줄 알아? 이 점포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의 상황을 더 피곤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서 정말 떨어져 나가고 싶으면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이혼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야 하는 거거든. 그걸 원한다면 한번 해보든지. 오빠, 저 여자, 자기 자식보다 이 점포가 더 중요한가 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 사람이 돈 앞에서는 가족이며 자식까지 버린다더니. 내가 지금 그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어쩜 사람이 저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잖아? 나 같으면 바로 그냥 점포 주고 자식 데리고 왔겠다. 나한테 점포 넘기면 내가 마음 써서 월 200 월급 맞춰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굶어 죽지 않게는 해줄 테니 걱정은 안 해도 돼. 살 방법은 많이 있거든.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너는 입 다물고 있지 그래? 두 년놈이 어디서 겁도 없이 시건방을 떨고 있어. 당장 우리 엄마 점포에서 안 나가? 상간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남편놈의 말을 전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딱 봐도 배운 게 없어 보일 정도로 무식한 티가 너무 났었죠. 남편놈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상간녀 앞에서 목에 힘은 주고 싶었는지 되지도 않는 말을 늘어놓길래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테이블 위에 상간녀의 이름이 새겨져 올라가 있던 명패를 들어 두 연놈들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이미 그 인간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난리를 쳤고 상간녀는 저희 엄마의 점포에 미련이 있는지 계속해서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제 딸을 이용해 점포를 뺏어오라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내쫓긴 두 연놈들은 영어까지 방해를 하며 돌아가려 하지 않자 제 딸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남편과 상간녀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점포 확장 공사를 하려고 세워져 있던 굴삭기에 올라타 점포 입구 앞에 버티고 있던 두 연놈에게 달려들었어요. 경악을 하며 도망을 치려 하길래 굴삭기를 사정없이 휘둘렀고 제가 난리를 치자 둘 다 많이 놀랐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까지 지리며 온몸을 떨고 있었네요. 제가 가게의 간판을 부수면서 두 연놈에게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굴삭기로 묻어버리겠다고 소리친 뒤 쫓아내 버렸고 남편과 상간녀는 급하게 차에 올라타 도망을 쳤어요. 어차피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점포 확장 공사와 함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낡은 간판도 새로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가 굴삭기로 간판을 부순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굴삭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었네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상간녀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를 받아낸 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된 이후 각자의 삶을 살게 되니 저도 오히려 속이 편했었고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봐도 된다는 거에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그 인간들에게 남아있던 한 맺힌 마음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숙려 기간이 끝이 나게 되었고 더는 남편과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려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점포로 찾아와 다짜고짜 다시 시작하자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게 된 이유는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여보, 예빈 엄마, 당신과 이혼하고 나서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너무 나쁜 놈이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원래 옆에 있었을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 예빈이도 너무 보고 싶어.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진짜 포기각서까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돌리고 싶어.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관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우리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숙려 기간도 이미 끝났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당신과 함께할 생각은 전혀 없어. 오히려 우리 함께 했을 때가 예빈이한테 더욱더 불안감을 안겨줬었지. 오히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안정을 되찾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붙잡으려는 건데? 너는 이미 혼자 즐길 거 다 즐기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에 온갖 상처를 다 줘놓고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를 받아주겠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사진까지 찍어서 나한테 보냈었잖아. 그게 그 사람 암이래. 그것도 대장암 사기야. 어느 날부터인가 혈변과 복통이 있다고 하길래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몸이 계속 이상하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라고 하더라고.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후회가 밀려오더라. 더군다나 6개월 동안 나는 그 사람 옆에서 병간호만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하고 당신한테 온 거야. 그 사람과 어차피 잠깐 불꽃이 튀었던 것 뿐이지 별거 없었어. 당신 정말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암이 아니었다면 평생 함께 살려고 했었는데 대장암 사기 판정받고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없다고 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살겠던 감정들이 전부 사그라들디? 어쩜 인간이 그래? 너는 사랑이 장난이야? 더는 못 들어주겠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였어요. 상간녀가 대장암 사기 판정받고 길어야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는 말에 바로 등을 돌린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 남편을 내쳐버리자 며칠 뒤에 전시모를 데리고 와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고 이런 문제가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자 그 인간들을 상대로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상간녀는 살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으며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돼서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거라 생각해요. 2번 다시 그 인간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전 남편 놈이 제 딸에게 계속 접근을 시도하길래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계속 신경이 거슬리다 보니 눈앞에 굴삭키가 전 남편을 용서하지 말라고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게 되면 굴삭키로 남편을 들이받게 될까봐 최대한 감정 조절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집안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 더는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